직금 상담소 여러분, 양준일입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서 잡초같이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굉장히 잡초같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겨울, 가을. 심은 것이 나오는 시기가 있고 기다리는 시기가 있고, 기다리는 동안 잡초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쓸모없다고.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지금 본인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가 올 때가 있으니까 준비하시고, 희망을 잊지 마시고, 본인 자신을 채찍질하지 말고 절대 남을 채찍질하지 마세요. 눈빛으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금 상담소 9번째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너 안내. 고민 right now는 라이트한 고민 사연, 본격 직금 상담은 딥한 고민 사연. 직금 상담소 참여하실 분들은 radiojai@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라이트 사연 읽어주실래요?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는 7살 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애는 이뻐만 하고 똥도 하나도 안 치울 텐데 뭐라고 해야 딸애를 포기시킬 수 있을까요? 꼭 포기를 시킨다보다 그냥 개들이랑 놀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를 꼭 사야겠다고 얘기를 하면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케이,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네가 책임감을 엄마한테 보여줘. 그러면 엄마가 허락을 해줄게. 일단 네가 네 방을 치워. 그게 네가 준비가 되면 엄마 방도 치워. 그랬을 적에 네가 너의 자신뿐만이 아니고 남을 책임질 수 있을 적에 강아지를 내가 그때는 생각해 볼게. 그 전까지는 네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가 더기 카페를 데리고 가서 놀게 해줄 수는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연 좀 읽어주실래요? 룸메이트랑 너무 안 맞아요. 저는 적당히 릴렉스하는 게 좋은데 룸메이트는 냉장고 음료수도 줄 맞춰놔야 하는 결벽증 환자예요. 1년은 더 같이 살아야 하는데 어떡하죠? 일단 대화를 하세요. 나는 릴렉스하는 스타일이고 너는 굉장히 업타이트한 것 같은데 너는 지금 이렇게 냉장고까지 이런 것들을 똑바로 세워야 되고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밸런스를 하고 서로 어느 시점에서 양보를 좀 하고서는 살아가는 게 서로 편하지 않을까 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얘기 자체를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다음 사연 읽어주실래요? 코로나 때문에 미용실 못 간 지 6개월이 넘었어요. 머리가 아주 미쳐 날뛰고 있어요. 곱슬이 심해서 매직펌을 해줘야 하는데 3시간 이상 미용실에 앉아있기 위험할 것 같고 머리는 못 봐주겠고 어쩌죠?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나가는데 머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죠? 그렇게 나가야 될 정도로 중요한 상황이면 그냥 나가는 거 미용실도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가서 마스크 잘 쓰고 계시고 안 바쁜 날 가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게 두려우면 그냥 나가지를 마세요. 오케이, 마지막 라이트한 사연 읽어주실래요? 저는 취미가 없는 집순이인데 요즘 취미를 가져보려고요. 뭐가 좋을까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누워있는 게 가장 행복한 집순이에게 어울리는 취미 추천 좀 해주세요. 그거 쉬운 것 같은데요. 그냥 핸드폰을 침대 옆에다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렇게 스탠드로 해가지고 손으로 안 쓰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스탠드를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핸드폰에서 영화를 보던 책을 보던 또는 게임을 하던 뭘 하던 그냥 그런 식으로 핸드폰으로 다양한 하비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시도해 보세요. 본격 직금 상담소 들어가겠습니다. 좀 더 딥한 사연 읽어주실래요? 저는 40대인데도 너무 부모님 눈치를 봅니다. 어린애처럼 뭐 하나를 하려고 해도 혼자 결정을 못하고 부모님께 물어봐요. 저에게 부모님이라곤 아버지뿐이세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셨어요. 두 분이 이혼하면서부터 생긴 습관인 것 같긴 한데 이젠 아예 이 습관이 몸에 밴 것 같아요. 사소한 일도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께 물어보고 결정을 해요. 안 그러면 불안합니다. 나중에라도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봐 겁나기도 하고요. 이런 저를 보고 친구들도 뭐라고 한 소리씩 해요. 나이가 40인데 왜 자꾸 아버지 눈치를 보냐고. 나이 먹었으니까 네 맘대로 좀 하라고. 저도 고치고 싶어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아직 결혼을 안 했다는 것 때문에 더 자신이 없어서 그런가 싶기도 해요. 혼자서도 당당하고 결정력 있는 싱글녀이고 싶습니다. 눈치 보는 이 습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제목만 바꾸면 되는 것 같은데요. 눈치 보는 게 아니고 나보다 더 지혜로운, 더 인생을 살아본 사람의 애드바이스를 청한다. 아빠한테 자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아빠의 의견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하면 아빠의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시는지를 배워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하면 아빠가 안 계실 적에 아빠한테 내가 배웠었던 인생의 길이 뭐였었지? 아빠는 어떻게 여기서 결정을 했을까? 뭐를 초점을 보고 결정을 내렸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지금 계실 적에 더 배우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눈치를 본다는 단어를 거기다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오히려 내 아들이 아빠 나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빠 생각은 어때? 그것을 내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나하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내 아이한테 이런 게 인생에서 중요한 거고 이런 초점을 가지고 보는 거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내 아들이 나한테 와서 아빠 나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었고 내 생각에는 네가 여기에서 네가 충분한 그 생각과 가지고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네 생각에는 어떤지 나한테 한번 얘기를 해봐 라고 하고 아빠가 오케이 내 생각에도 그래 아니면 오케이 여기에서는 이런 생각이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다시 생각해보는 거 어때? 이런 의논 자체가 뭐가 잘못된 건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친구들이 뭔데? 내가 더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한테 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게 좋죠? 라고 묻는 게 뭐가 잘못됐죠? 결혼한 후에도 혼자 결정하면 안 돼요. 부인하고 의논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의논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눈치 보는 게 아니고 아빠가 더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거지. 아빠한테 여태까지 물어봐가지고 계속 잘못됐으면 또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겠어요? 친구들 신경 쓰지 마요. 눈치 보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컬러링 북을 세트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주세요. 저에겐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하나 있어요. 무남 동료 외동딸이죠. 아이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우리 부부에게 선물 같은 아이예요. 처음 아기를 가졌을 때 저와 남편은 기쁨을 넘어 환희로 가득 찼었어요. 아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많이 놀아주고 책도 많이 읽어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듬뿍듬뿍 쏟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제가 굉장히 엄격하게 변했습니다. 초등학생 이것도 못하면 어떡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흘리고 다녀. 야무지게 좀 해봐. 이런 잔소리를 저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아이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던 것 같아요. 갑자기 변해버린 제 모습에 아이도 상처를 많이 받았었나 봐요. 엄마 옛날엔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은 왜 이래요? 아직 어린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울먹이며 여러 번 말했어요. 모두 무시하고 잔소리를 계속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딸인데 왜 그랬을까요? 다행스럽게도 아이는 이런 엄격한 엄마에게도 여전히 다정하고 아이와는 평상시에 사이가 좋습니다. 딸은 굉장히 예민한 아이인데 조금 있으면 사춘기가 와서 저랑 말도 안 하려고 할 텐데 걱정이에요.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싶은데 저는 왜 이렇게 엄격해지는 걸까요? 아이에게 기대하는 것이 높아서일까요? 예민하고 트렌디한 딸이 준이님의 찐팬입니다. 엄마와 딸이 세대를 아우르며 함께 좋아하는 몇십 년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이런 딸에게 엄격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엄마이고 싶어요. 답을 지금 저한테 주셨는데 아이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때 걔가 특별히 더 잘하는 게 있고 다른 애들보다 뒤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모든 아들이 그거 똑같아요. 학교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러 부모님들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까봐 두려워요. 타rzan은 너무나도 올바른 아이예요. 앉으라 그러면 앉고, 치우라 그러면 치우고, 뭐 하면 뭐 하고, 그런 아이예요. 너무나도 완벽한 학생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럴 거예요. 내 아이가? 내 아이는 엉망진창을 만드는 아이인데 학교에 가서 얼마나 많은 눈치를 줘가지고 걔가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모든 것을 똑바로 행동을 하고 똑바로 그렇게 살아가나 나는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오히려 집에 와 있을 적에는 내 아이가 엉망진창을 해도 되고 뭐 엎질러도 되고 뭐 깨트려도 되고 왜? 아빠와 엄마의 사랑이 그것을 다 커버를 해준다는 것을 알아야지. 나는 내 아이하고 꿈이
그냥 내 아이가 나를 피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내 아이한테 내가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내 아이가 와 있는 이유가 내가 걔를 가리키려고 와 있는 게 아니라 걔가 나를 가리키러 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답게 행동하는 게 옳은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머님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물은 따님과 어머니가 같이 좋아하는 바로 그 뮤지션 양준일 사인 CD와 개정판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직접 사인해서 보내드릴게요. 지금 아이에게 바라는 것은 그가 나를 피하지 않는 것, 좋든 나쁘든 일이 생겼을 때 나를 먼저 찾는 것, 아무 일 없을 때도 아빠를 생각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기네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이를 받아주지 않으면 받아주는 친구들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무슨 인생의 진리와 길을 알아서 내 아이를 인도하겠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같이 길을 잊어버리면 내 아이까지 내가 잊어버릴까봐 그 길을 인생에서 뭐가 좋은 건지 아름다운 건지 옳은 건지 그것을 내가 영향을 주고 싶지 남한테 맡기기가 싫기 때문에 내가 수그리고 내가 사과하고 내 아이를 내 품 안에 품고 싶어요. 여기는 직금 상담소, 저는 양준일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